네. 자, 세 번째는 뭐 교육 전문가시고 네. 뭐 교육위원회 활동하실 때 사진에 자주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고위수 교육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네, 인수위됐던데. 네. 자, 앞에 달았던 그 위성곤 네. 인수위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예. 고위수 예. 교육도정이 들어가게 돼서 인수위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우리 교육감 인수위원회 위원장 우리 강봉수 교수가 맡으셨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시거든요. 그분은요. 그분은 논어와 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분의 강의 들을 때마다 저는 느꼈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주교육의 철학으로서 어떤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 거기에는 그 강봉수 교수는 인의예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라고 하는 그 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인의예지거든요. 본인이 해야 될 의의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본인이 행할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저는 인의예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수위원장이 그분이 딱 드시고 난 다음에 제주 교육은 조금 더 또 새로운 시각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다른 분하고도 얘기합니다만 교육감 선거는 일반 도의원 선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우리가 교육감은 정당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한쪽의 이념이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광주일고 배문교 사태 봤잖아요. 그 배재고등학교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학교잖아요. 광주일고는 광주의 5.18의 아픔 속에서 뒤덮여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역사에 대한 인식, 또 시민에 대한 의식이 학창시절에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으면요. 본인들이 배재고 학생들은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그 상대방한테 경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멘탈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그 쓰는 그 용어가 그 광주일고 학생들한테 아니면 광주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다가오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절절히 울면서 사과하던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도 하나의 어떤 그 정당의 색깔이 아닌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애국의 발로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민주시민교육과가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그런 우리 제주 4.3이라든가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전담과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봉수 인수위원장의 인의예지를 실행하는 또 그것이 물론 이제 강봉수 인수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교육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하나에 접목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기는 중간에 배재고하고 그 광주일고 사태 얘기했는데 이 학교의 그 요즘 MZ 세대들 약간 혐오 문화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혐오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였는데 제가 뭐 논란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 진심으로 사과하고 교장선생님 울먹이면서 사회자는 보면서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순간에 이 정치권이 왜 하수인지는 어른들이 문제가죠. 제가 리센느라는 그 그룹을 모르거든요. 근데 저도 칼럼을 썼지만은 그 유튜브 보면서 리센느 놀라니까 어떤 건지 했는데 2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키워갖고 1위까지를 정도로 했는데 무섭노. 뒤에 노자가 붙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와 그런 놈만 이래서 농담을 하는데 그 노 붙였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어쨌든 공경에 빠지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랬던 MBC에서 그거를 했고 그걸 또 조국 대표가 그런데 결국에 역풍 맞았어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바람대로 움직일 거다 전혀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이념화하고 그것을 한쪽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죠.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꼭 정치인이 생각한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배재고 광주일고 사태는 처음엔 시민들이 정말 분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노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배재고 학생들이 사과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더 분노가 좀 삭히고 그래 우리 아이들이니까 다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켜서 이게 반복하지 말자 그랬는데 갑자기 정치인이 거기에 조화라 화환을 벌이면서 응원한다고 막 이러고 사회가 또 그쪽 그 극보수나 극구 쪽에서 막 밀어붙이니까 또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잖아요. 자기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경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강해도 시대적인 아픔을 건드리는 거예요. 제에 대해서 사상 가지고 놀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4.3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4.3 평화에서 추모식이 있었는데 이 육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
데모를 하고 하죠. 4.4는 양민 학살이 아니고 뭐 이렇게 반동 분자들에 의한 봉기다 막 이런 식으로. 뭐뭐 청년단? 네. 그걸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요. 우리 일반적인 제주도민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정서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국어적인 발언, 아무리 일배적인 단을 한다고 해도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반영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꾸 밖으로 쓰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이번에 고희수 교육감께서 학력신장, AI 이거 중요시, 그렇죠. 디지털 교육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교권도 여기 포함되고 그렇죠. 있는데 전체적으로 김광수 교육조정보다는 많이 학교 쪽으로 시설이 아닌 학교 쪽으로 교육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예산안에 320 몇 억인가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시설 개설 준비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광수 교육조정에서 보면은 건물을 짓는 거고 그렇죠. 노후된 걸 그대로 방치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새롭게 지으려고만 했지 기존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 도민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는데 왜 여전히 시설비로 개설비로 그 절반을 쓰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노후화돼서 제가 학교를 자주 가잖아요. 학교 자주 가는데 야, 이 시설을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다고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러다가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에 첫 번째 예산안의 절반 가까이가 시설 개선비로 쓰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많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교육에 대해서 특히 AI 교육에 대해서 기본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권 회복이 지금 제일 먼저 전 하더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교육이요. 안타까운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현승준 교사죠. 말씀 주셨지만 그 가해 학생의 또 누님은 또 그렇게 생활하신다는 소문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다. 자, 현승준 교사의 유족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분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권 회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교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교사 한 사람만의 어떤 이를테면 뭐 생을 달리했다는 그걸로만 치부해야 할 게 아니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 교사 한 사람이 그 상황까지 놓이게 되어 있는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부모들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민원인지 아니면 요구인지 아니면 요청인지 아니면 제안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부모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현승준 교사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물론 그분은 이제 거기까지 자기 생각 나감하지 않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학부모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민원인지 요구인지 제안인지를 잘 몰라 하신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차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차를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 간에 또는 학생 간에 서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 지어주는 것이 서로 간의 신뢰 회복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교권 회복, 그다음에 학생 인권, 그다음에 학부모의 수업 요구에 대한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요. 그 가운데에 서로 3자 간에 또는 4자 간에 교육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간에 소통할 수 있고 그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운영위원회를 해봤고 뭐 학교 내 그 활동에도 해봤지만 그 요즘 운동회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운동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엄청난 민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얼굴 타면 왜 타게 만들었느냐, 모자를 씌우게 된다. 지금 왜 운동을 안 하냐? 그렇죠. 운동을 해야 애들을 올 거 아니냐? 그렇죠. 그 한쪽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뺏긴다. 네. 엄청난 민원이 있으니까 오히려 교장 선생님 그래서 차라리 운동회를 안 한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학교장 입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운동할 시간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소년원에 있는 소년원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들어와요. 이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본인이 남성이잖아요. 남성이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환경이다 보니까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른바 이제 우리 어른들이 표현하는 욕구불만이 생기는데 그 아이들은 그 욕구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운동으로 그걸 해결하거든요. 근데 그걸 마저를 막아버린다면 그 아이들이 욕구를 분출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사소한 거에 그런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제 본인 아닌 상대방한테 그렇게 괴롭힘도 받게 되고 괴롭힘도 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말썽꾸러기 아이들, 특히 소년에 있는 아이들 선생님하고 얘기해보면 이 아이는 축구 1시간만 시켜보라. 말 잘 듣는다. 무슨 얘기냐면 운동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욕구가 다 해소가 되니까 굉장히 착해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장 선생님, 학부모들이 그런 요구사항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과 조금 더 논의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참 예전에 저희 때 뭐 우리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있었고 학부모들 또 교사들에 대한 솔직히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믿음이 있었죠. 솔직히 안 좋은 교사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솔직히 말하면 술 많이 드시고 예, 수업에 그런 분들. 일어나고 자기만 하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그런 뭐 대다수가 아니고 진짜 극히 일부의 이런 뭐 폭력적인 교사도 있고 맞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은 결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학교를 믿으시라.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도 보십시오. 믿어야 하죠. 믿어야죠. 믿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